네, 기호 7번 진보신당 심상정 후보입니다. 좀 전에 화면에서도 봤듯이 김문수 후보님과 또 유시민 후보님과는 인연이 참 깊습니다. 오늘은 경쟁자로 이 자리에 함께 합니다만은 한때는 노동운동 한솥밥을 먹으면서 진보의 꿈을 함께 꾸기도 했습니다. 두 분 다 저보다 먼저 정치를 시작하셔서 정권에도 참여하셨고 도지사, 장관도 하셨습니다. 저는 두 분이 내려놓은 꿈을 짊어지고 30년 진보의 길을 걸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출발은 같았지만 서로 다른 철학을 가지고 시대를 마주한 세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참 제가 생각해도 우리의 인연이 드라마 같아서 오늘 감회가 새롭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6월 2일 지방선거는 양극화 세력과 복지 세력의 대결입니다. 과연 누가 진정한 복지 세력인지, 누가 진심을 갖고 있는지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들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이제 네, 김문수 후보님께서는 무한속도, 무한돌봄, 무한발전, 무한을 대단히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MBC 무한도전에서 혹시 그 패러디 하신 것 같은데, 무한도전의 원래 제목이 무모한 도전이었던 건 알고 계십니까? GTX 역시 그렇습니다. 지금 핵심은 2018년까지 20조를 투입해서 동탄에서 수서까지 18분에 가게 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KTX나 이런 대형 토목공사에서 봤듯이 대체로 3년에서 5년 공기가 지연됩니다. 그러면 실제 2020년 이후에나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10년 동안 경기도 곳곳은 무한 공사판이 됩니다. 그 이명박 정권 하에서는 이런 교통 문제조차도 거대한 토목공사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창한 업적을 먼저 생각하실 게 아니라 경기도민의 지금 그 교통난을 어떻게 빨리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철도 노선만 연계해도 수건을 풀 곳이 많습니다. 이미 오랜 논의 끝에 준비도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피선과 일부 구간만 지하하면 60km까지 속도가 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동탄에서 수서까지 18분 말씀하시는데 30분이면 다 갑니다. GTX 만들어서 역까지 이동하는 시간 빼야 되고, 또 40m 지하에서 줄 서서 올라와서 기다리는 시간 따지면은 시간 차이 별로 없습니다. 경기도민들께서 과연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GTX 무한 도전이 아니고 무모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도 공교육의 희망을 만드는데 올인하는 그런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희노애락의 복판에 교육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경기도는 교육 환경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합니다. 교육을 바꾸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 천국 핀란드의 기적을 경기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핀란드의 교육은 등수 없는 교육입니다. 그리고 공부 못하는 사람 맞춤형 지도를 해서 공부를 잘하게 만드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리고 서로 토론해서 답을 찾는 협동식 교육입니다. 이런 교육으로 핀란드는 국제학력평가 피사에서 지난 10년 동안 3번이나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과를 이어서 대학 경쟁력도 세계 1위입니다. 산업 경쟁력도 높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교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미 김상곤 교육감이 혁신학교로 시작했습니다. 네. 한나라당과 김문수 도지사께서 사사건건 방해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진보 교육감과 진보 도지사가 만나면 이런 공교육의 대혁신을 경기도에서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 핀란드에 가서 핀란드 교육개혁을 주도한 20년 동안 주도한 에리키 아호라는 국가교육청장도 만났습니다. 근데 핀란드의 교육, 이렇게 하는 이 핀란드 교육이 GDP 7%입니다. 우리나라도 교육비는 GDP 7%입니다. 다만 국가 재정으로 하는 비중이 4.6%고 나머지는 사교육비입니다. 말하자면 사교육비를 없애면 얼마든지 핀란드 같은 세계 경쟁력을 갖는 그런 교육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경기도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은 2012년까지 이런 혁신학교 200개를 만들어서 200개면은 전체 초중고등학교 2,000개 중에 10%입니다. 10%면
이런 혁신학교를 일반화하겠다. 이런 공약을 일찍이 낸 바가 있습니다. 저는 도지사가 돼서 교육혁신특구를 지정하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공교육의 혁신을 지원할 것입니다. 네. 3년이면 네네. 이제 경기도에서도 핀란드의 예. 기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 우선 경기도가 가장 과밀학급이라는 건 알고 계신가요? 예, 참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문수 도지사께서는 학교용지 부담금 1조 3천억을 교육청에 주질 않아서 올해도 지금 9개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 2개밖에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님들은 아이들 문제라면, 아이들 교육이라면 모든 것을 걸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지사도 이런 국민의 마음처럼 우리 국민들이 가장 절박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정책의 우선순위로 놓는 것이 저는 좋은 정치라고 봅니다. 우리 김문수 도지사께서 6천억짜리 초화 청사도 지금 계획하셨었고 그리고 경기도는 초화 청사는 금메달감입니다. 그리고 지금 20조 가까이 되는 GTX도 지금 계획하고 계신데 왜 아이들 학교 짓는데 이런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데는 신경을 쓰시지 않는 것인지 우선 그 예산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종합적으로 몇 가지 원칙을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할 거 다 하면서 아이들에게 쓸 돈 안 나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 경기도민이 낸 세금을 최우선적으로 아이들에게 쓰겠다. 교육에 쓰겠다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콘크리트에 쓰지 않고 아이들에게 쓰겠다. 두 번째, 각종 지금 낭비성 예산, 우리 지금 김문수 도지사 재임 시절에도 웬 홍보비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시죠. 이 홍보비 다 삭감해서 마련하겠고, 특히 교육 문제는 교육청과 함께 경기도 발전 그 위원회 같은 거를 만들어서 네네.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펀드 조성도 하겠습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는 일반적으로 규제가 풀리면은 그러면 기업이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과거에 한나라당 그 정권 시절에 외환 규제 풀었다가 외환위기 맞았지 않습니까? 최근에 금융 규제 다 풀어가지고 세계 금융위기 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풀면 안 되는 규제가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께서도 예를 들어서 아동노동의 규제 이거 풀자고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과밀이라서 교통 문제, 환경 문제, 그리고 주거 문제 이거 심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장 총량제나 대학 정원제 폐지하면 저는 오히려 경기도 경쟁력이 악화된다고 봅니다. 아까 기업이 다 중국으로 나간다고 하셨는데요. 중국 많이 가보셨지 않습니까?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규제가 얼마나 더 심합니까? 규제 때문에 나가는 거 아닙니다. 그 근거를 가져와 보세요. 그런데 공장 중소기업들이 지금 국내에서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저기 심상정 후보님. 예, 요거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제가 어려운 이유는 원화청 불공정 거래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기업이 원청들 찍어 누르기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경기도의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지사께서 아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저 안산 공단이나 시화공단 거기에는 50% 이상이 임대업 하고 있습니다. 공장 안 하고. 그런 땅값을 잡아서 중소기업들 제대로 그 지원할 생각 하셔야 되고 또 대기업 원하청 불공정 거래 시정해서 중소기업이 정말 R&D 투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소기업 살리고 일자리 살리는 거지 규제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